안녕하십니까. 정승열 교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버함수와 노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previous period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위치에서 바로 직전 단계, 직전 기간의 어떤 노드 값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난달과 이번 달의 매출을 비교해서 전월 대비 금월의 어떤 정감량을 파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현재 월과 그리고 지난달의 차이 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지난달의 값을 알면은 현월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이때 바로 그 지난달의 값이 바로 previous period를 사용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기존에 사용했던 전체거래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제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각화 복사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들이니까요. 컨트롤 B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표현식에 가서요. 자, 우리가 현재 매출액에서 빼기 하기를 바로 직전 매출액이죠. 직전 매출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매출액을 합계를 하되 어디에 매출액을 합계를 하느냐. 오버 함수를 눌러서 자, previous perio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previous period가 있고요. 이걸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자, 이 말 뜻은 x축에 있어서 x축 상에서 바로 현재 위치의 바로 직전 위치에 대한 합계 값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의 매출액 빼기 그리고 바로 직전 기간에 매출액 합산을 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걸 이제 연도로 따져 보면요. 월로 보면요. 자,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1월 달은 직전이 없으니까 값을 구할 수가 없고 2월 달은 2월 매출 빼기 1월 매출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자, 위에를 매출액 합계로 놓는다면은 자, 2월 매출에서 1월 매출을 뺀 값이 바로 이 값이고요. 다음에 3월에서 2월을 빼면은 차액이 여기 이 값입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지고 2월, 3월, 4월 값이 증가해가니까 플러스 값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은 4월 달보다 감소했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직전 월에 비해서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previous period를 사용하면은 바로 전월 대비 금월 매출의 어떤 증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드 내비게이션은 previous period의 반대, 즉 next period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바로 다음 현재 위치가 2019년 Q2라면은 바로 Q3를 지칭하는 게 되고요. 2020년에 Q1이라면은 바로 다음 피리어드는 Q2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현재 위치의 앞에 있는 그런 기간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next period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각화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next period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사용자 지정 표현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previous period가 아니고 자, next period를 사용할 건데요. 오버를 쳐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next period가 있고요.
함수를 삽입하고 x축에 대해서 자 바로 다음 현재 위치에서 바로 다음을 찾아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previous period를 썼을 때는 1월달 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보다 이전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next period에서는 2010년 1월달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월과 2월을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현재에서 미래를 빼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빼야 되니까 네, 여기에 빼기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네, 이러면은 바로 똑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바로 2월 빼기 1월이고요. 자, 여기 1월 달 위치에서는 미래 것 바로 직전 직후의 값이니까 바로 다음 미래값 2월에서 1월을 뺀 겁니다. 요거는 2월 위치에서 1월을 직전 것을 뺀 거고요. 거의 똑같이 2월에서 1월을 뺀 거죠. 그래서 다만 위치가 여기는 1월 달에 요 마이너스 34.18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2월 달에 마이너스 34.18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계속 값은 요 3월 값과 여기 2월 값, 여기 4월 값과 여기 3월 값이 똑같이 일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2011년 11월은 408이 있지만 12월 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달 값이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2011년 12월은 11월 값이 있기 때문에 값을 계산을 했죠. 결국 previous period를 썼을 때는 자 시작하는 곳이 없고 next period를 썼을 때는 제일 마지막 값이 이렇게 비게 되겠죠. 그러나 previous period, next period는 같이 되고 둘 다 바로 두 가지 달을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달과 전월, 여기는 미래 바로 한 달 앞선 달과 현재 달. 네, 이게 만약에 분기로 가면은 똑같은 논리로 네, 같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next period와 previous peri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parallel period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allel period는 계층에서 네, 평행 노드 혹은 평행 기간의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층의 어떤 같은 수준에서 이전 가지에서의 대응 노드를 찾아서 비교하는 것인데요. 네, 올해와 작년도에 같은 달을 분석한다든지, 자, 이번 올해 3분기와 작년 3분기를 비교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 내비게이션이 패러럴 피리어드입니다. 네,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사용자 지정 표현식에 가서 다시 매출액 네, 빼기 네, 다시 sum 네, 매출액을 하되 자, 무엇에 대해서 할 것이냐? 패러럴 피리어드에 대해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패러럴 피리어드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자, 평행한 기간에 대해서 눌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제 우선 2011년 Q1에 대해서 2011년 Q1과 2010년 Q1의 차이 값이 바로 이 8462가 되겠고요. 여기 이 값은 네, 2011년 Q2와 2010년 Q2를 뺀 그 비교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2009년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만약에 저희가 하나 밑으로 단위를 쿼터에서 월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지금 계산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 연도, 분기, 월 이런 계층으로 데이터를 셋업했다면은 분기에서는 계산할 수 있지만 월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패러럴 피리어드가 원래 이 정의가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백해서 과거 한 단계로 가서 다시 내려와서 똑같은 값을 찾아서 비교해라 이런 뜻입니다. 분기일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제가 하나 Q2에서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2011년 연단이죠. 거기에서 하나를 백을 합니다. 2010년도로 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아까와 똑같은 값 Q2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2011년 Q2와 2010년 Q2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월로 갔을 때요. 월로 가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자 3월 비교를 하겠습니다. 3월 6월 먼저 비교가 2011년 6월입니다. 2011년 6월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은 Q2입니다. 그럼 Q2에서 백을 했습니다. Q1입니다. Q1에 내려와서 보니까 6월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하나 올라가서 다시 뒤로 과거로 가서 내려와서 기존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똑같은 게 있다면은 패러럴 피리어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구매일을 연, 월, 일자로 바꾸고요. 여기에도 네, 연, 월, 일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일자에서도 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에 만약에 5월 달에 5일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면 5월이고 거기에서 백을 하면 4월입니다. 4월에서 내려가 보니까 5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의 5일과 5월의 5일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월로 올라와도 똑같습니다. 이 2011년의 6월이 현재 내가 찾아보고 싶은 시점이라면은 2011년 6월을 하나 올라가서 2011년에서 백하면 2010년이다. 10년에서 내려오면 6월이죠. 그래서 2011년 6월과 2010년 6월이 비교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층을 만들어서 패러럴 피리어드를 쓸 때는 한 단계 윗계층으로 올라가서 과거로 가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비교 가능한 그런 똑같은 기간이 서로 존재하고 있는지 과거 한 단계 뒤로 갔을 때도 자 그걸 조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연 위에 또 다른 게 없으니까 이 위에 하나 뒤로 백을 해서 이 연을 찾아본다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패러럴 피리어드 다음에 all previous node navigation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all previous는 말 그대로 과거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누적 합계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현재 위치가 2019년의 Q1이라면은 all previous를 쓴다면은 네, Q1을 포함 2019년 Q1을 포함해서 2018년 Q1, Q2, Q3, Q4를 모두 다 합친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이 사용자 지정 표현식 창에 가서 이 썸 매출액 그리고 우리가 all previous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over 함수에서 all previous를 찾아서 함수 삽입을 하고 여기에 x축에 대해서 현재 위치로부터 모든 과거 값 합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011, 1월달은 똑같겠죠. 자, 여기 2월달이라는 것은 1, 2월을 합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2월 합친 값이 1989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월달이라는 것은 자,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합친 값이 되겠습니다. 7002 맞죠? 네, 이렇게 쭉 합쳐서 가서 마지막에 여기 12는 모든 전체를 합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2980이죠. 298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all previous를 설명드렸지만 all next라는 것은 바로 all previous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 현행 노드에서 그 all previous를 명령을 주면 현행 노드와 함께 그 미래의 모든 노드의 누적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각 복사를 하나 더 줄이고요. 네, 이래서 여기 값을 네, 다시 사용자 지정 표현식에 가서 오버 네, 여기에서 한번 오버의 다음에 all previous가 아니고 네, all next를 삽입을 하면요. X축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all next를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것은 전체 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 값이 빠진 거, 그리고 이 3은 2월, 1월, 2월 달 값이 빠진 것,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12월은 네, 전체 모든 값이 다 빠지고 12월 값만 남게 되겠죠. 15139.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이 all previous와 all next는 정반대에 여기서 작은 것부터 다 합쳐서 나가는 것까지, 그리고 모두 다 해서부터 하나씩 감해서 가장 마지막 12월 한 달치 값을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남아있는 다른 노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